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건강 및 웰니스 산업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 건강 애호가들의 식단에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음식들이 정말로 슈퍼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저명한 지위가 단순한 마케팅 수법인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러한 이른바 영양의 강자들의 기원, 과학적 증거 및 문화적 영향력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양적으로 밀도가 높고 특별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의 분류입니다. 이 개념은 2000년대 초에 소비자들이 그들의 식단 습관에서 더 많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트 라벨을 얻은 음식 중에는 블루베리, 아사히 베리, 퀴노아, 케일, 치아씨드가 있으며 각각은 비타민, 항산화제 및 기타 중요한 화합물의 독특한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슈퍼푸드의 정의적인 특성 중 하나는 높은 항산화 함량입니다. 항산화제는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화 및 암과 심장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기 넘치는 녹색 케일은 비타민 A, C, K와 함께 눈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식물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적 사용은 또 다른 EA층을 제공합니다. 많은 슈퍼푸드는 수세기 동안 전통 식단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 주식으로 사용된 퀴노아는 모든 곡물의 어머니로 숭배되었습니다.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파일과 높은 단백질 함량은 특히 식물 기반 식단에 대한 가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마존 우림 출신의 아사히 베리는 에너지 증진 및 면역 지원 특성으로 오랫동안 원주율 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슈퍼푸드 해석은 그 확산 뒤의 상업적 동기로 인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매업체와 브랜드는 종종 이러한 음식의 과대 광고를 이용하여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며 때때로 건강 이점을 과장합니다. 이러한 상업화는 덜 이국적이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동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슈퍼푸드가 상당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효과는 기적의 치료제로 여겨지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과일, 채소, 전곡 및 기름기 없는 단백질의 다양성을 강조, 최적의 건강에 필요한 다채로운 영양 섭취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슈퍼푸드는 라이프 스타일 및 사회적 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웰빙과 세련됨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슈퍼푸드의 매력을 지속시키며 개인들이 트렌디한 건강 운동에 부합하여 인정과 정체성을 얻기를 촉진합니다. 결국 슈퍼푸드가 슈퍼한지의 여부는 개인의 건강 목표와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확실히 예외적인 영양적 특성을 제공하지만 그 마법은 신중한 식사, 규칙적인 신체 활동 및 정신적 웰빙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 접근 방식에 어떻게 보완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슈퍼푸드를 이해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영양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호기심과 정보에 기반한 선택의 힘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결론적으로 슈퍼푸드는 맥락과 절제를 잘 감안할 때 정당한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풍부한 제공물을 상기시키며 신중한 소비와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관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웰빙을 돌볼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아침, 민호는 지친 몸으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요즘 따라 무기력하고 피곤한 기운이 계속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바쁜 업무와 가끔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동료인 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영은 최근 건강과 관련된 방송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들었다며 민호에게도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용인즉슨 하루에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지영은 방송에서 추천하는 하루 물 섭취량을 듣고는 그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셨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 및 건강 전문가들은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에 1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물론 정확한 양은 각자의 체중, 활동량, 환경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민호는 문득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일하기에 바빠 가끔은 커피로, 가끔은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자신에게조차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하루 동안 마신 음료의 양을 적어보았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수분이 커피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민호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커피만으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부터 민호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늘리기로 결심했다. 우선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큰 컵에 물 한 잔을 마시며 시작하게 되었다. 출근길에도 물병을 챙겨 다니며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지만 점점 번거로움보다는 상쾌한 느낌이 더 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피로감이 점차 줄어들고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졸음도 적어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피부도 촉촉하고 윤기가 도는 것 같아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기쁨을 느끼며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물 마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마다 하루 동안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이들이나 임산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와 환경에 맞게 필요로 하는 만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물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매일 새로운 다짐을 하곤 했지만 물 마시기처럼 실천 가능한 간단한 습관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을 그는 확신했다. 이러한 일상 속 변화가 모여
민호는 이제 전과 다른 기운으로 새로운 하루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중년 남성 김철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의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 이상 징후는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처럼 늦지막이 일어난 철수 씨는 이미 교회로 나가 등산을 하자는 아내의 권유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 아내의 말을 무색하게 할 생각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귀찮다고만 느꼈던 운동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집 근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의사는 철수 씨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지내다가는 큰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을 강화하세요. 철수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산책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몇 분의 걷기조차도 그의 심장은 급격히 뛰었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점점 더 많이 걸으며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잡은 걷기는 점차 달리기가 되었고 그는 유산소 운동의 매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상쾌함과 함께 심장이 더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확신은 그에게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그의 유산소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들만의 건강한 심장 동아리는 마을 주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작은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때 작고 하찮은 일이었던 유산소 운동이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일상을 보내던 중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문득 하루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느낌이었다. 10분이라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가. 다시 말해 그 시간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즐거운 TV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첫째 날 나는 유튜브에서 10분 아침 스트레칭이라는 영상을 찾아 실행해보았다. 말 그대로 기상 후 상쾌하게 몸을 깨우는 정도의 운동이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몸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자 궁금해졌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정말 나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약간 더 기민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맑은 느낌이 들었다. 아침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졌고 출근할 때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묻곤 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하곤 했다.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 점점 운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나는 다양한 10분 운동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빠르고 강렬한 히트, 잔잔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 또는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운동까지 그때마다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움직여졌고 조금씩 기억 속에 먼지 쌓여있던 운동의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은 맥이 풀리거나 운동을 빼먹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는 운동을 빼먹으면 내 몸이 먼저 알람을 보내왔다. 뭔가 빠뜨린 거 아니야? 라는 신호가 계속 느껴졌다. 그만큼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20분 운동이었다. 결국 하루 10분 운동은 단지 신체적 건강을 위한 활동만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여유와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이었고 나의 일상에서 중요한 시간을 찾고 그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하루를 핑계 삼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 10분 운동의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건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된 시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이다.